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운전자 보험. 대리기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었는데도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안 되거나 심지어 보험 때문에 대리를 그만둬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대리기사 보험의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대리운전자 보험 상품 개선 방안이 그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좋아지는 건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플랫폼 노동 뉴스 시즌2. 오늘은 대리기사 운전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리기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로 1년에 1,200만 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에 비해 몇 배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한도와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물은 2억, 자차는 1억까지만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나면 대리기사가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들고 있는 사례인데요. 만약 2억 3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운전하다 전손시켰을 경우 보험으로 보장되는 1억을 초과하는 1억 3천만 원은 대리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대리기사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대리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대리기사들은 1년에 2번 사고를 내면 다음에 보험갱신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리업체는 무보험 기사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리기사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리운전자 보험 상품 개선 방안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보상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물은 최대 10억까지, 자차는 최대 3억까지 보상 한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상 범위도 넓힙니다. 자동차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고를 여러 번 낸 대리기사들의 경우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무사고의 경우는 할인해주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확실히 지금의 대리운전 보험보다 개선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사고 횟수별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게 되면 어쨌든 대리운전은 계속 할 수 있게 되니 대리기사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고, 무사고의 경우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사고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 한도가 높아지고 보상 범위도 넓어지니 대리기사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보장의 사각지대 없이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024년 3월까지 구체안을 마련해서 빠르면 1분기 안에 개선된 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월이면 총선 직전인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일정대로 진행해서 대리기사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험 제도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 조금 염려되는 게, 할인 할증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이제 그 평균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며, 그러면 기존의 보험료보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때보다 거기다가 렌트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면 렌트를 뭐 특약으로 하든가 뭐 아니면 의무로 한다면 렌트비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보험료가 올라갈 확률도 있죠. 인터뷰에서 들으신 것처럼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리기사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보장을 좀 더 두텁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 보험사 관계자들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의 폭이 가다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 부담을 대리기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기사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표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단체보험 강요에 따른 중복 가입의 문제입니다. 대리기사들은 보통 대리업체 여러 곳을 이용하는데요.
업체들은 자신들이 지정한 단체 보험에 가입해야 콜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리기사들은 2중, 3중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리기사들은 개인보험을 들고 업체는 대리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2021년도에 구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그 보험 자체가 아예 공유가 안 됐었거든요. 이게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을 하려고 하면 보험을 계약하는 회사마다 다 각각 가입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노동조합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보험 공유를 할 수 있게끔까지는 만들어놨는데,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개인 보험은 서로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대부분 부산업체는 다 받아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개인 보험은. 그런데 제가 A라는 업체에 보험을 가입을 하면 걔네들이 저거들이 업무상에서 B, C에서는 다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저거들끼리 이제 상대적으로 같은 그 업체니까 이제 경쟁업체로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그거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업체들이 형벌을 부리고 있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강제할 그런 방법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게다가 단체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보험사가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노조를 비롯해서 대리운전업체, 보험회사 등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금감원의 이번 발표가 제대로 된 보험제도의 개선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관심을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